중국 기겁, 한국 제발 그만 만들어라. 한국 혼자 만든 무인 전투기 국산 엔진. 세계 1위, 수직이 착륙 엔진 대성공. 방위사업청은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과제로 2022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온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관련 주요 기술 개발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개발을 지시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과 관련해 중단된 과제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의 가상시제 관련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로 그 내용 중 일부를 후속 연구개발에 통합해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6월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그 밖의 주요 기술개발 과제들은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내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 넘었는데도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 R&D 예산은 올해 대비 5.7%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며. 이 중 내년도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7.6% 증액 반영돼 내년 국방 R&D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국방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 기술개발 필요성 및 과제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방 R&D 예산 삭감으로 다목적 무인 스텔스기 개발 관련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가 올해 6월부터 전면 중단되는 등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 8건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2. 대한항공. 무인기 MRO로 방산 입지 넓힌다. 대한항공이 K방산 강자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력에서 기반한 경쟁력을 갖춘 무인기 및 창정비를 주축으로 방산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1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체 지위를 갖춘 민간 항공사다. 1975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무인기 개발 제조와 군용 항공기 창정비 분야에서 긴 업력을 쌓으며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무인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서 시장의 고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0여 년 전부터 무인기에 방점을 찍고 연구개발을 집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대북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는 중고도정찰용 무인 항공기 쿠스 FS를 개발. 올해 초부터 양산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피탄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상태를 유지해 전략적 우위 확보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 여겨진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도 참여하고 있다. 저피탄 편대기는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는 기술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4단급 중고도 무인기, 차세대 저피탄 무인기 등 다양한 무인기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며 방산 분야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MRO 분야에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방산 부문의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50여 년간 한미 군용기 6천여 대의 MRO 개조 사업을 진행하며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다수의 방산업체와 전방위로 협업하며 대형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 말부터 미국 방산업체 L3 해리스와 협력해 우리 공군의 항공통제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도입 2차 사업,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으로 대한항공이 항공통제기 개조 부품 양산 등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9천억 원대 규모의 육군 UH-60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성능 개량 사업, 수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 방산업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이달 LIG 넥스원과 UH-60 성능 개량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항공기 체계 종합은 대한항공이, 항전장비류는 LIG 넥스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항공통제기, 전자전기 등의 사업에서도 양사 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 탄핵 전국 속에 K방산 지켜라. 한창 수출에 물이 오르던 K방산에 비상계엄 등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요. 탄핵 이후 기업부터 발벗고 나섰고 경남도도 특별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방산업계 분위기 쇄신이 한창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다음 날인 4일 KAI를 방문려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당장 한국형 기동헬기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K2 전차 820대의 2차 계약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과 수십조에 이르는 해외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있던 방산기업들도 비상입니다. 방산 분야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수출 마케팅 공백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방위산업 정책과 방산 수출에 대한 국정 기조 부분들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메시지들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주말 탄핵 이후 기업들은 다시 궤도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KAI부터 25년 무사고 비행 달성과 KF-21 위 1000회 시험 비행 달성 등 구매국을 상대로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도 방산 분야의 안정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경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도 내일 KAI 등 방산 기업 CEO들을 만나 탄핵으로 인한 K방산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4. 오늘 외통위에서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말을 꺼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혈압 올리는 태도도 시민들의 공분을 살 만큼 이슈가 되었지만 외교의 잔뼈 굵은 김 의원이 파이브 아이즈를 언급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김준영 의원은 국익을 위해 민감한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왔고 수위 조절과 출처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가 무엇이냐? 간단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의 국가. 바로 영어권 국가들이 전 세계의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한다고 고상하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도청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에셜론은 이들이 운영하는 신호정보 수집 분석 네트워크다. 문맥이나 내용을 떠나서 김 의원이 파이브 아이즈를 이야기한 건 오방국의 도청 탄핵으로 이어진 이 국면에 중요한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미국 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셔먼 의원도 공작,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 북한이 도발한 걸.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아마 미국은 대통령실을 지금도 다 도청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은 용산 대통령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때 한 기자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다. 최근에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이남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이남을 정찰했다는 해석도 있고 북한의 후방 교란 작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비행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U2 정찰기는 계엄 국면이 한참 진행되던 1차 탄핵 시도가 무산된 12월 8일과 9일 경기 평택 오산에서 이륙한 뒤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까지 갔다 돌아왔다. 보통 U2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북한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다.